정도 감독단에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 취재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금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2번 플라잉 스톰. 현재 먼저 4경주입니다. 출마 트리플 템포. 능력도 앞서 있고 편성도 잘 만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출마감이 많습니다. 설마 쏘아라 천왕에 조금은 나아지긴 했는데 결정력이 좀 아쉬운 맛들이고요. 7번 놓고 8번 12번. 7번, 8번, 2번. 경주거리 1000m 서울 제4경주입니다. 6번 청양. 4경주입니다. 10번은 에마비타. 도주형의 각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마감이라고 봅니다. 7번 동해비카는 상대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될 맛이고요. 10번 놓고 11번. 여기 5번 모닝 만보까지 10번, 11번, 5번. 7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빨랐습니다. 7경주입니다. 1번은 나이돌피. 한번보다는 다른 모습 보이기 때문에 출마감을 놓고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용두사는 지난번에 개편성에서 올라온 거리인데 나는 나쁘진 않습니다. 1번을 놓고 6번, 7번. 6번, 1번, 7번, 6번.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고 쓰레기죠. 네. 지난주에 완전 쓰레기였습니다. 적중 개수로 나왔는데 승부경주를 참 쪽팔려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네. 어떻게 승부경주만 같이 가면 그렇게 요리를 빠져나가는지 몰라. 참 신기하네. 또 일반 경주는 또 더럽게 잘 맞아 일요일날. 난 짜증이 나갖고 그런 거죠. 예. 내가 자신 있다고 해서 그 그림대로 들어와 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 그림대로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 제 불찰이고요. 제가 부족하고 제가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이런 얘기 그냥 지난주에도 그냥 곧잘 했어요 하고 잘난 체 하면 되지만 제 양심상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항상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대 맞으면 꼭 한 대라도 더 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카운터 펀치 몇 개 맞으니까 좀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절치부심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편성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야 그렇게 좋아? 야 3대건 있고 이번 주에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그 뜻이 아니라 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월말경주 수준에 갔다고 할까요? 출마 투표도 상당히 박진감 넘치게 짜놨고요. 도대체 어떠한 나필이 어떻게 우승을 할까라는 그림조차 안 그려지는 경주도 몇 경주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제가 예상을 잡기 시작하면 1시간 반? 왜냐하면 전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기수 인터뷰, 마방 인터뷰도 다 했고 복귀도 해놓고 저기도 봐놨으니까 쉽게 잡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게이트가 발표가 되고 PDF라는 이 출마표를 받아보면 이 게이트 싸움에서 전개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그려주면 끝이 나거든요. 앞에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힘든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을 좀 비비 꽈서 얘기하지만 어렵다는 뜻입니다. 쉽지 않은 하루가 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따는 건 아닙니다. 또 그러한 경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적중의 쾌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심사숙고해서 승부경주 선정을 했으니까 승부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번 주부터 좀 방송의 패턴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코너가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이었나요?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항공마사에도 공문을 보내죠. 취재기자 신분으로서 제 음성이나 문자 정보에 취재라는 말을 쓰지 마라. 취재 갖고 와서 팔아먹지 마라. 그런 뜻이겠죠, 아마 이게. 취재를 했는데 좋았다. 쳐 간다. 안 간다. 그런 얘기들을 쓰는 예상가들이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또 경마팬들의 선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취재라는 말을 못 쓰게 했죠. 저도 LS 녹음할 때, 음성 녹음할 때 취재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문 내용에 이런 게 있었죠. 객관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 공개되게. 공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럴 때는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게 좋습니다. 갑이기 때문에 항공마사회가 재방송을 모니터를 해요, 사실.
한국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대로 또 움직이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갑의 입장에서 니들 좀 엎드려 있어. 그러면 엎드려 있는 게 맞는데 승질이 못다 쳐먹어갖고 그게 안 되는 거야. 막 벨이 꼬이니까 방송도 꼬이고 여러분 보는 사람들도 좀 짜증나고 뭐 그랬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좀 신선되는 코너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전 제가 직접 취재해갖고 들어왔던 내용들을 철저하게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풀어질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부터 출발이에요. 뭐 타이틀은 뭐 직접 만나봤어. 취재, 특급, 공개 뭐 이런데 뭐 거창한 것 같아도 뭐 거창하진 않습니다. 직접 만나봤고요.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소위 예상가들이 정보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뭐 마방 소스다, 뭐 기수 소스다, 마주 소스다 뭐 이렇게 해서 만나보지도 않고 소스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이 바닥에 구라쳐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많을 거예요. 물론 그게 제 얼굴에 침뱉기라는 것도 압니다. 같은 예상가 동료니까.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사는 거고 난 나름대로 직접 발로 뛰어서 만나보고 직접 만나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공개하라고 만나라는 거 아닙니까? 취재자 뽑아놓은 거고 그거 공개하겠다는데 그거 갖고 태클 걸지는 않겠죠. 철저하게 객관적인 제 사견까지 포함을 시켜서 코너를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바로 좀 있으면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고 제가 오늘 출발이다 보니까 그 코너가 여러 가지로 좀 준비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자 텍스트 예상도 못 돌리고 방송만 찍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이 제 문자나 음성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뭐 무료 봉사하는 놈도 아니고 돈 벌려고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공개해드리고 이만큼 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 믿고 한번 경마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무슨 공영방송입니까? 뭐 출연료 받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 방송 제 돈 내고 찍어요. 네, 이 방송 제 돈 내고 찍고 제 돈 내고 올립니다. 네, 코리아레스나 컴퓨터 올리는데 뭐 공짜인지 아십니까? 다 돈입니다 이게. 가뜩이나 형편도 안 좋아 죽겠는데 내가 이 방송 찍는 값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저 새끼가 또 뭔 소리 하나 또 여러분들이 짜증낼 수 있는데 날로 먹지 말고 서로 좀 나눕시다.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을 조금 더 알차게 만들면 그만큼 지불을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삥 뜯는 것도 아니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진충이나 걔들은 삥 잘 뜯었잖아. 그러고서도 뭐 나하고 액수가 틀리잖아. 하지만 걔들은 주는 것도 없었어. 주는 게 있었나? 특혜가 있었나? 저는 뭐 특혜는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도대체 기수나 조기사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취재기자라는 사람들을 뽑아놨겠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입이 돼서 전달해드리는 게 맞는데 그러지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에이스 경마의 취재기자니까 제가 하는 방송만큼은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새로운 코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승부경제부터 가장 중요한 순서 가장 중요하죠. 체크하십시오. 자, 3경주, 7경주, 8경주, 12경주 3, 7, 8, 12 이렇게 4개의 승부처가 선정이 됐고요. 제주경마는 4경주와 7경주 3, 7, 8, 12 서울경마의 승부처 3, 7, 8, 12이고 제주경마 4경주, 7경주 승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야심차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만나봤어 취재 특급 공개 출발해 보겠습니다. 깔끔하죠? 네. 요거 CG 만드니라고 우리 직원들 뭐가 빠졌습니다. 입 대빨 나왔지. 이런 거 하나 쉽게 작업하지는 못합니다. 다 돈이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그래도 쟤는 좀 노력하는 놈이구나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자,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늘 목요일날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기수협회 들어가서, 조수교사협회 들어가서 직접 만나본 기수들 뭐 한두 명, 오늘은 제가 문세영 기수, 여러분들 문세영 기수 워낙에 좋아하니까 제가 문세영 기수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문세영 기수를 만났던 그 내용들도 비하인드도 말씀을 드리고 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입상권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인기권의 마필들에 대한 컨디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조교사 기수협회 들어가서 문세영 기수도 사람인지라 뭐 인터뷰를 잘해줄 때도 있고 또 슬슬 피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래도 문세영 기수만큼만 해주면 정말 아쉬울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마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기수긴 합니다. 오늘도 딱 얼굴 보자마자 오늘 하기 싫은데 뭐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자신이 조금 성적적인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좀 짧은 시간이지만 문세영 기수를 봐온 시간을 보면 절대로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 말을 모르고 얘기하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마필은 이 삼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이 골든게이트라는 마필이에요. 5조의 마필이기도 하고요.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직접 담당을 했습니다. 자, 이 골든게이트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입상을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데뷔전 때도 좀 마필이 좀 척 기대는 모습이 굉장히 심했던 마필이에요. 안쪽으로. 그래서 주행이 좀 아직 덜 잡혔구나.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기대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난번 경주 입상을 할 때에 그럼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역시나 뭐 안쪽으로 좀 심하게 기대다 보니까 조성곤 기수가 계속 왼채찍을 가하면서 마필을 독려하자 입상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역시나 이번 경주 뭐 인기 마필이기도 하고 골든게이트가 이제 걸음에 신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지난번에 이 골든게이트가 뛴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왜냐하면 뭐 예상이 사갖고 골든게이트 지난번에 입상했네? 그리고 괜찮은 말이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시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골든게이트의 특징은 약간 좀 안쪽으로 기대고 힘이 좀 덜 찬 어린 모습을 보였었는데 저희들은 이런 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입상을 하고 아무래도 약간은 좀 주행하는 게 매끄럽지 못했는데 어떻게 변했을까를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죠.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문세영 기자한테 만나서 물어봤는데 뭐 기댄다는 표현보다는 아직까지는 어린 티가 조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티가 있다 보니까 그 어린 티를 잡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 골든게이트라는 마필이 향후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문세영 기수는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골든게이트라는 마필이 순발리가 없는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경주의 조건도 상당히 잘 만나서 나름대로 조교의 성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골든게이트, 삼경주의 골든게이트. 뭐 인기권의 마필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컨디션까지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승부 경주가 이번 3경주인데 이번 3경주에 뛰는 골든게이트 문세영 기수를 만나봤던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또 문세영 기수가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마필이 있어요. 바로 다음 경주입니다. 이 4경주에 뜨는 1번 블랙포인트라는 마필입니다. 이 블랙포인트라는 마필은 사실 능력만은 아니죠. 지난번에는 조인권 기수 기승을 해서 뭐라 그럴까요? 성적 자체를 논하기 전에 편성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약체 편성이었죠. 그러니까 블랙포인트가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뛴 경주를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 이러할 정도로 마필들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기복마들의 경주였습니다. 역시나 뭐 인기를 끌었던 마필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마필이 뭔가 잘 안 붙죠. 그러니까 상대 마필들의 영향도 많이 받고 주행 자세도 안 나오고 직선에서도 인기가 실린 것에 비해서 특징상으로 똥말 편성이었는데 똥말 편성에서도 못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어요. 근데 이 마필을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하게 됐죠. 물론 이제 조인권 기수가 못한 게 아닙니다. 이 마필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담당했는데 똑같답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좀 밋밋하고 이 마필이 뭐 큰 능력을 가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블랙포인트라는 마필이 뭔가 조교 때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도 못하는 거죠. 역시나 뭐 이번 경주, 4경주의 역시나 인기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에 또 2점.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블랙포인트에 대한 이 조교자, 문세영 기수의 생각은 약간 50대 50? 이 정도의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큰 특징이 없고, 뭐, 능력마로서 6등급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마필인데, 인기권에 실리는 것에 비해서는 마필의 능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니다.
입상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능력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마피를 단순히 이번 4경주에 맹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한다면 이마필이 그렇게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구나. 또 조교였던 문세영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올 수 있죠. 입상을 하고 또 편성이 또 약하니까 가능하지만 역시나 불안한 요소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 1번마 블랙 포인트는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세영 기수도 약간은 밋밋한 그런 느낌을 전해줬고요. 자,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14조의 마필이에요. 바로 8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인데 뭐 공교롭게도 자체 승부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을 선정을 했네요. 뭐 문세영 기수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뭐 또 내가 뭐 그거 못 가질 이유는 또 없잖아. 예. 어차피 뭐 내가 이거 고쳐낼 것도 아니고 바로 2번마 다이아삭스입니다. 이 다이아삭스는 데뷔할 때부터 뭐 인기가 좀 실렸던 마필이죠. 지난번에는 인기 3위, 그 적정률에서는 인기 6위 정도 팔렸던 마필입니다. 제가 이거 주행검사를 봤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약간 좀 말이 밋밋하고 어느 정도 이게 성장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마필이 아직까지는 성장을 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완벽하게 걸음이 터졌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었어요. 다이아삭스가 이제 그 8월 27일 경주 때의 뛴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지난번 경주였죠. 10월 20일 날 문세영에서 만났을 때도 뭐 그렇게 물어봤죠. 이 양떼를 뺨을 하고 왔다가 뺐어요.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을 안 받나 보다. 이 장구를 교체했던 것 자체를. 그래서 발주는 나오는데 직전 탄력이 약간 좀 밋밋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문세영 기수도 거기에 동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힘이 안 차서 좀 밋밋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인기가 실리고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면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잘못해서 아니면 뭐 마필 마방의 의지가 없어서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저희들은 이미 목요일날 다이아삭스에 대한 평가를 문세영 기수조차도 약간은 좀 밋밋한 느낌이었었고 그 전의 경주가 데뷔전이었었는데 조금 성장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이 다이아삭스가 어떠한 상태를 보이고 있느냐. 이 현실이 궁금하시겠죠? 마필은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조금씩. 근데 그 성장의 폭이 조교를 해보면 이렇게 확연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필이 이번 8경주에 뭐 재승부처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다이아삭스에 대한 문세영 기수의 평가는 아직도 완벽하게 뭐 이마필이 우승을 거머쥘 정도의 좋은 컨디션이 아니고 좋은 걸음이 아니라면 밋밋하니까 빼면 되느냐 뭐 이런 거를 평가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다이아삭스라는 마필을 맹신하면서 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주의 조건이 틀리는 거죠. 다이아삭스라는 마필이 문세영 기수는 약간 성장이 좀 덜한 느낌이고 여전히 밋밋한 맛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이아삭스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이번 경주에 단독 선행도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안쪽 게이트인 2번 게이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다이아삭스가 시원스럽게 뭐 경주를 잘 치러서 우승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말한 대로 문세영 기수가 말한 대로 약간은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밋밋한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에 실패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경주 조건에서는 이번 다이아삭스가 경주에 유리한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아예 버리자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문세영 기수와 직접 만나서 제가 직접 물어보고 얻었던 대답입니다. 자, 이게 정보라고 한다면, 이게 공개라고 한다면 저는 철저하게 100%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앞으로 이 코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더 늘어나겠죠. 오늘은 출발이기 때문에 좀 작은 3마리 앞을 했는데 제가 좀 길게 설명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긴 것도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저 새끼 뭐라고 또 말이 많아. 나는 이 충정어린 마음, 내 마음에서 이걸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 없으신 분들이 워낙에 많아. 야,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것만 얘기해. 이것만 안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방식은 이렇게 직접 만나본 기수만 제가 오늘 기수협회에서 많은 기수들을 만났는데 지금 8명의 기수가 없습니다. 부산에 내려갔다 보니까. 직접 만나본 기수만 뭐 1명이 좀 부족하면 2명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조교사도 할 수 있죠. 예. 제가 직접 만나본 사람들, 기수와 조교사들은 이 방송 코너로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미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야죠. 자, 특급 공개. 한대원에 직접 만나봤어. 취재 특급 공개.
마무리하고요. 자, 1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일단 기운 뺐고 새로운 코너다 보니까 아주 미흡한 게 많아요. 근데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기술협회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고 오는 거야? 그냥 새 치어로 팔아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내가 문세영을 안 만나봤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릴 수 없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또 뭐 그 말만 얘기 듣고 왔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마필들의 기생하는 기술과 묻기도 하고 대꾸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너가 굉장히 많은 게 있으니까 뭐 너는 정보 팔아먹는 놈이냐? 난 내 방송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난 좀 이해가 안 돼.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도요. 내가 취재기자 하니까 한 1, 2년 지났잖아요. 전부 다 야 이거 가 안 가? 돼 안 돼? 아이 그러면 뭐 조교사나 기수가 뭐 나하고 피를 나눈 형제요? 문세영이가 나한테 야 그거 쌍대가리예요. 맞고 사세요. 뭐 이래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솔직히. 뭐 컨디션이 좀 나아졌고요. 조교 때는 좋은데 실전은 좀 어떻게 뛰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조교 때는 좋더라고요 말이. 뭐 앞이 좀 끌어요. 뭐 제가를 잘 안 물어요. 이러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죠. 이해가 안 됩니다. 걔들이 나한테 그렇게 모든 기수와 조교사들이 그래 이번에 쌍대가니까 너 마음 편하게 맞건 사.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100%. 그리고 정말 필요한 형제, 내 뭐 불알 반쪽도 날아줄 수 있는 형제라면 또 모를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새로운 코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새로운 코너 하나 더 준비하고 있어요. 배당말을 잡아라 코너를 준비하고 있는데 배당을 낼 수 있는 복병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뭐 두세 마리 선정을 해서 짧은 코너로 중간중간에 한번 내 방송이 좀 식상하잖아. 매번 똑같이 뭐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풀어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재밌는 코너도 만들어 볼 테니까 뭐 아침 대바람부터 문자 신청해주면 너무 고맙고 내 승부영주의 음성 한번 들어주면 더더욱 고맙고 나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먹고 살라고 이렇게 노력하니까 날로 먹지 말고 많이들 들어주시고 찾아주십시오. 농담하는 겁니다. 날로 먹는다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잘하면 여러분들이 뭐 듣지 말라고 해도 들으실 거고 줄적중이 나오고 불적중이 나오면 하지 말라고 해도 문자 신청하시겠죠. 그죠? 뭐 제 성적이야 코리아레이스에 공개가 돼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고. 서두가 너무 길었나요? 1경주예요. 오늘 좀 예상을 좀 짧게 해봤다. 방금 너무 길어지겠다. 일단 12마리 마피들이 출전했지만 눈길이 가는 마피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자, 일단은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9번마 클린업 스카이입니다. 자, 이 마필이 문제죠. 데뷔했을 당시부터 발굴의 순발력으로 선두권에 가담을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끝걸음 자체가 좀 부족한, 지구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더 될 것 같은데 자꾸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난번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망사동 가면을 하고 나와서 뭐 의도적으로 선행을 안 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선행을 주도하다가 못 간 게 아닐까. 제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필라니케가 안쪽에서 워낙에 빨리 나가니까 이게 선행을 못 간 거죠. 의도하고 뭐 따라가는 건 아니었었고. 근데 다행히 또 그날따라 망사동 가면 하고 나와서 뭐 어떤 작전인지 모르겠지만 따라가서 쥐어짰죠.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 17초, 18초. 요즘 1200 1분 18초 뛰는 말이 몇 마리나 있습니까? 잘 뛰는 마필은 1분 뭐 14초, 15초, 1등급에서 1200m는 1분 13초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고저스진 같은 경우에는 1200m 최고 기록 갖고 있는데 1분 11초대를 끊었죠. 이 클린업 스카이는 사실 3조 서인석 쪽에서가 많은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데뷔해서 당시부터. 기본적인 싹수가 있다고 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실적에서 거리가 안 나올까. 그러니까 선두권에 나서는데 끝걸음은 없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죠. 나름대로 계속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2세의 마필이고 이제 12월 달에 넘어가면은 3세는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걸음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이 지구력이 없다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은 더 여기서 발전을 해서 어느 순간에 좀 환골탈태해서 걸음을 좀 뽑아줬으면 좋겠고요. 상당히 고가의 마필입니다. 뭐 고가의 마필 도입해서 못 뛰면 가장 속상한 건 누구? 마주하고 조기사죠.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또 정성을 들이고 있고 정성을 들인 만큼 또 효과도 있지 않을까. 역시나 선행을 나서는 마피이기 때문에 뭐 충막감으로 놓고 싶다라는 거 지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도전용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6번과 두루가와 실버 현무를 보시면 참 재밌죠. 자, 최범현 기수가 지난번에 기승을 했던 두루가 데뷔전 때부터 호를 맞춰왔던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내포했습니다. 조교도 하루 해봤어요. 자, 현무가 이번 경주에 출전하게 됐죠. 어차피 구산 6등급 경주가 하나가 깨지면서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최범현 기수는 현무를 기승을 해요. 이 현무란 마필이 지난번에 인기가 실리고 제가 승부 경주로 가지고 가서 스타파로잉의 역대 최강이라는 마필을 적중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배당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죠. 어찌됐든 간에 현무라는 마필은 인기권에 실려도 제가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필만큼은 좀 제외를 하고 공략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지없이 선입권에서 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무라는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는 골마겸을 좀 심하게 앓았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 편성으로 보니까 두루가가 지난번에 선입권에서 끈끈한 모습을 보면 3착을 했는데 왜 최범현 기수의 선택은 현무일까? 자, 이걸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무와 현무도 이번 경주는 경쟁력 자체는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은 선행형의 마필인 이 실무 역대 최강 지난번에 스타트웨로인과 함께 뛰었을 때 상당히 놀라운 선전을 했었죠. 그전 경주까지만 하더라도 따라가서 걸음이 안 보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말이 좀 확 변하는지 저도 좀 신기합니다. 클리너스까지 보내놓고 선권에 또 압박을 하는 마필로서 손색이 없죠.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또 지구력 자체가 발휘하는 마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보고요. 3번 알파카는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현종 기수를 오늘 만나봤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알파칸이 사코노에서 제가를 잘 안 물고 그런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를 물고 끌고 가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마필이 이제 뛰려는 의지가 좀 많이 생겼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알파칸이 지난번 경주 때 뛴 경주 편성을 보면 정말 천하의 똥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워낙에 없는 마필들을 통해서 정말 여유 있는 탄력을 보였다는 부분이 사실 알파칸이 좋아진 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 마필을 맹신할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파칸 말고 두루가나 클리nov스카이 현무를 이 편성에 갖다 놨다면 이 두루가 클리nov스카이 현무 역대체가 무조건 쌍대가리입니다. 다 이기죠. 이 정도 편성이라면. 그래서 알파칸의 지난번에 입상은 분명히 여유가 있었지만 이 마필도 역시나 과신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일반 스페셜키는 오늘 제가 문세현 기수도 만나봤지만 주행검사를 문세현 기수가 받았어요. 그래서 주행검사 기간이 지나고 데뷔전을 치렀어야 되는데 당연히 뭐 기승정지 때문에 안효리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다시 문세현 기수의 손에 왔죠. 이게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발주를 끊고 모래 안 맞았을 때의 경우의 수도 분명히 있지 않나. 배당이 나온다면 1번만 스페셜퀸 쪽에서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1번만 스페셜퀸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배당이 나온다면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솔직히 충마를 선정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 현무나 12번 역대 최강 쪽에서 충마 선정을 할 생각이고요. 9번 클리nov스카이, 3번 알파칸, 6번 두루가 이런 마필들은 당연히 패트본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시면 실무 현무와 12번 역대 최강 이 두 마필 중에서 한번 충마 선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번 클리nov스카이가 뭐 인기 1위로 팔리겠지 뭐 선행 간다고 하니까. 거리도 줄었잖아요. 1000m. 선행 가면 한 바퀴 돌 소지가 상당히 높죠. 1000m 경주에서는. 근데 저는 실무 현무와 실무 역대체가 두 마필 중에서 충분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한거리 1000m고요. 12마리 앞에서 출전했어요. 어렵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이 경주가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뭐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마필은 이 구원마 강명사랑인 것 같아요. 57kg 중량의 문세현 기수의 기승. 최근 경주에 정말 결정력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 나가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고 편성이 약해도 안 되고 편성이 조금 더 강해져도 근성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이 마필이 뛰는 걸음을 끌어내려고 했지만은 걸음이 안 나왔던 마필이에요. 자, 과연 해결사 뭐 문세현 기수는 해결사 아닙니까? 해결사 문세현 기수가 이 광명사랑을 어떠한 전개로 어떻게 끌어낼지는 문세현 기수만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광명사랑도 그래서 크게 믿을 수 있는 충막감은 아니고요. 광명사랑을
충막감은 아닌데 이번 경주에 왜 이 마피를 놓고 공략할 수밖에 없냐면 다른 마피들 중에 믿을 만한 마피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경주인데 저는 적중할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이런 경주는. 일단은 뭐 안쪽에 있는 일본 바리바리는 제가 지난번에 승부를 했던 충막감이었었는데 너무 걸음이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한 마필이고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애가. 좀 차분하게 끌고 가면 나을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 시각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바리바리 지우고 싶고. 헤일러버드도 마찬가지죠. 이건 지구력이 없죠. 선행을 나가긴 하지만은 지가 알아서 직선 결승선 전망에서 걸어가요. 자, 올라오는 마필들이 워낙에 느리다고 한다면 뭐 이번 헤일러버드가 선행 버티기도 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력이 없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고 15번 담비도 지난번에 재결실에 올라갔죠. 왜 선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철경 교수하고 조교사가. 선행을 가서 자꾸 지구력이 부족하니까 이번 경주의 작전은 선행을 빨리 나가는 말이 있으면 페이스 안배를 해서 성적을 더 좋게 내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이다. 그러면 담비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따라가서도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에요. 선행 가죠. 악착같이 선행 가죠. 워낙에 다른 마필들이 똥말들이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앞에 나서는 놈들이 장땡으로 버티는 놈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만 헤일로보드는 게이트 이쪽으로 선행할 것이고 10번만 담비도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밀고서 게이트 이탈이 워낙에 빠른 마피다 보니까 선행 싸움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감량을 다진 10번만 담비가 그나마 조건상으로는 유리한데 이 마필도 헤일로보드와 마찬가지로 지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죠. 울며 겨자 먹기로 팔리는 사막 키르케도 선행을 가는 게 더 낫고요. 외곽으로 밀린 시머 세븐즈 럭키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조겠다는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게 맞고요. 적중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강명사랑을 놓고 믿고 때려라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개구라라고 봅니다. 예, 완전 개구라죠. 뭘 믿고 때립니까 이거는. 이 마필이 뛰어온 것에 대한 구전 동안의 경주를 다 쳐다보고 진짜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라 한다면은 제가 가서 아가를 찍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못 믿죠. 올 수 있습니다. 강명사랑에 쌍대를 치고 쉽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의 큰 믿음은 주지 않는 마필이라는 거. 저는 그냥 마법만 슬쩍 불러주고 도망가겠습니다. 그건 막 광명사랑을 놓고 그래도 기수가 안정감이 있는 사막 키르케, 2번만 헤일로 버드, 그리고 10번만 세븐즈 럭키, 10번만 담비. 9번 놓고 2번, 4번, 10번, 12번. 민기만 불러드렸어요. 예, 현장에 가면 압축해야겠죠. 제가 9번을 놓고 할지, 아니면 다른 마필을 놓고 할지는 현장까지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긴 하지만 크게 맞건 사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은 좀 안 드는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심히 공략하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고. 야, 그래도 문세영인데 1,000원 사고 10,000원 사고 10만 원 사고 10만 원 사는 게 여러분들 심리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저 경주는 에휴 그냥 삥바리 하자 삥바리 놀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놓으시고 배당에 좋은 거 삼복승식이나 삼쌍승식 배당 큰 거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상경주입니다. 한대원의 메인 승부처. 제가 뭐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6번 골든게이트가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한대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고요. 저는 6번 골든게이트를 충막감으로 놓고 승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골든게이트는 지난번에 1000m 경주에서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설명해드린 것처럼 안쪽으로 심하게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입상을 했어요. 경주거리가 늘어났죠. 문세영 교수는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전 이 마필을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른 마필이 한대원에 확 들어왔습니다. 물론 내용도 괜찮고 마필의 기본적으로 뛰는 걸음 자체 그리고 이 경주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 거리를 기다렸던 마필도 있고 인기권의 마필인데 걸음이 나아져서 나름대로 기대가 하는 마필도 있습니다. 또 경주의 내용도 복귀를 해봤더니 이러 했구나. 이래서 이 마필이 이렇게 뛰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었고 그나마 제가 오늘 하루 경마가 전개조차 안 나오는 혼전 경주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경주는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는 경주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짜 맞출 수 있는 경주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한대원 토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삼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문자 신청을 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돈 따게 해드리겠습니다. 돈 따도 배당권이니까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반드시 상경주는 참고해 주십시오. 자, 4경주입니다. 8마리 아피트 출전했고요.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능력마가 없는 부진마들의 경주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직접 만나봤어 코너의 1번 블랙 포인트. 뭐 2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50대 50. 희망클럽도 매번 쥐어짜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이런 편성을 잘 골라서 나왔고 게이트가 또 안쪽이라는 점 역시나 뭐 쥐어짜겠죠. 3번 모니스톰은 지난번에 99 배당을 터뜨리면서 저희가 모니스톰을 가지고 승부를 했는데 그때 스카이빅이었죠. 9번 마필. 예, 9번에 1번을 주력을 했죠. 그때 배당이 뭐 몇 배 나왔더라? 한 70배? 80배 나왔나? 예, 그랬었는데 안 들어왔어요. 스카이빅이 선행을 나가고 자빠졌죠. 그 다음 경기에 나와 3차 하는데 막 머리에서 지진나더라. 어쨌든 간에. 모니터를 잘 봐놓고서도 못 맞췄어요. 뛴 거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동영상 한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동영상 돌려보시는 분들도 아니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정말 껍질 벗겼습니다. 그냥 뭐 이마필은 이철경 기수가 당일날 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원래 이하나 기수 기승 예정이었었죠. 이철경 기수로 바뀌면서 감량까지 됐고 55kg에서 51kg까지 감량이 됐었고 그 와중에도 감량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껍데기 하나 벗겨서 입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뜨거워갖고 말이 되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타니까 이철경이 다시 한번 개성을 시켰는데 전 쉽지 않다고 보고 파워 부분은 지난번에 인기번호 팔릴 때 저는 10원짜리 하나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이언트 킬러를 놓고 승부했는데 참 뭐 완전 잘 나가 선행받아갖고 들어갔고 요거 하나 안 때렸는데 이거로 들어오더라고요. 난 너무 아까워 이런 게 진짜 인기마가 깨질 수 있는 편성에서 그걸 깨지는 걸 정확하게 잡아내고서도 못 잡아먹으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편성을 잘 만났죠. 이번 경주는 지난번과 또 달라요. 가덕선이 있고 7번마 거친 오름 이마필을 놓고 해보고 싶습니다. 이마필이 충막가입니다. 자 이마필은 이전에 9월 25일날 착순권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박태종 기수를 낙마를 시키면서 우리 태종이 형을 지금 올해 말을 못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태종이 형이 다음 년에 뭐 향후 올해는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병원에 있으니까 올해 말을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원래 또 이상한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한 템포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말이 뭐 워낙에 약재 편성이기 때문에 거친 오름이 이번 경주에 쌍으로 못 오면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 가시면 1번은 블랙포인트 팔리고 뭐 2번은 희망클럽도 팔리고 파워모브 모니스톤 뭐 이렇게 팔리면서 결국은 배당판에 바람이 불어서 우리 문세영이 그래도 세영이 우리 세발이 믿어야지 1번 놓고 팔리게 되는 게 배당판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깨질 수 있고요. 이 안에서 1번, 2번, 4번, 5번 다 깨질 수 있습니다.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 가장 돋보이는 충격감은 바로 7번 거친 오름이 아닌가. 7번 놓고 해주십시오. 7번 놓고 1번, 2번, 5번. 이 세 마리 앞에 보고 있습니다. 3번 모니스톰 제외하고요. 이게 배당이 좋으면 승부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배당 얼마나 오나, 이게. 배당 한번 뚜껑 열려봐야지 아니까. 10번도 팔려야 팔리기는. 그래서 7번을 놓고 1번, 2번, 5번 쪽에 포커스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경주예요. 깝깝하죠. 이거 정렬을 처음 맡았는데 왜 자꾸 깝깝하다는 말씀드리냐면 위지스파크의 이동욱 기수예요.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지스파크가 우리가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죠. 선행을 나서지 않으면 악벽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빠가가 맞죠. 선행을 못 나서면 지승질대로 막 이렇게 지랄 연병을 하는. 그래서 주행 재검을 너무나도 여러 차례 받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마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퇴역을 하는 게 맞죠. 꼴통끼 뿌리고 인기가 실려서 경험피들이 돈을 빨아가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있고 나쁜 악벽이 있는 마필들은 빨리 퇴역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어디 마주나 조교사 입장이 그렇습니까? 근데 비싼 돈 주고 쳐들고 사왔는데 한두 번 뛰면서 상금 벌고 내 말이 저렇게 우승당하고 그런 모습 보고 싶지. 경마 팬들은 야 저 악병마가 또 언제 그럴까? 아니면 악병마를 모르는 분들 오늘 처음 경마 처음 오신 분들은 위지스파크가 악병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매번 돈을 패주고 있을 수 있죠. 근데 단독장을 나갈 수 있죠. 순발력은 항상 있으니까. 선행을 나가면 또 그렇게 안 뛰어. 잘 뛰어. 선행 나가면 힘도 있고. 자 이동욱 기수의 선행력을 믿냐 못 믿냐의 차이인데 저는 이동욱 기수가 열심히 살 거라고 봐요. 뭐 말탈 기회가 이번 주에 참 많이 타죠. 원래 말탈 기회가 많지 않았던 기수기 때문에 굳이 뭐 전력을 아끼고 말고 할 필요 있습니까?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한번 위지스파크 다시 한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관심을 갖고 싶고요. 선의권에 가다는 마필이 몇 마리 있어요. 3번마 삼정배근엄, 6번마 실버그레이케. 삼정배근엄도 선의권보다는 선행이 더 나은 마필이고요. 실버그레이케 또
계속적으로 끈끈한 걸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깨지는 걸음이었었죠. 그래서 이 마필도 참 능력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편성은 잘 만난 것 같아요. 뭐 이 두 마리 마필들이 당연히 관심권일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3번 삼정배그놈도 따라가는 전개보다는 선행이 더 낫고 6번만 실버그레이캣도 그나마 결정력 없는데 선행 가면은 좀 더 버틸 수 있는 확률은 높죠. 또 이어진 기수가 5일간의 기승 정지를 끝내고 돌아왔기 때문에 욕심도 생길 것이고 근데 능력 자체가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필들이 깨질 수 있다면 어떠한 마필을 대안으로 가져갈까 고민하다 보니까 구마 전설의 마녀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정정희 기수도 만나봤는데 뭐 마필의 상태가 나빴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제가 정정희 기수한테 이 마필을 계속 물어봤었는데 휴양하고 나와서도 마필 상태가 나쁜 적은 없었고요. 근데 걸음으로 지는 거지 상대가 좀 강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는 뭐 오도하진 않았지만 추입을 나왔었고 약간 선두권에서 빠른 마필이 나다 보니까 따라가게 됐죠.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는 의외로 끈끈한 걸음을 더 보이더라. 제가 보기에도 그랬었고요. 복귀를 해보니까. 그래서 전설의 마녀가 레이스가 빠르죠. 3번 위즈스파크가 끈다 하더라도 3번만 삼정배그놈과 6번만 실버그레이캣이 쉽지 않고 몰아붙일 겁니다. 그걸 잡아내려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레이스의 전개에서 선두권이 무너진다면 이 구마 전설의 마녀의 뒷걸음이 이번에는 한번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뭐 능력은 크지 않지만 그래서 9번은 좀 가져가고 싶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져가는 7번 막 가을꽃비 배당권이죠. 이런 마필들은 뭐 모닝베베 뭐 이런 마필들은 다 추입형의 마필들. 그러니까 선두권이 빠르니까는 뭐 선두권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4번 3번 막권이 가장 유력한 것이고 선두권에 좀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4번을 놓고 뭐 9번 뭐 7번 이러한 마필 배당권의 마필들이 분명히 선전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5번 지니에이스는 왜 설명 안 해줘 그러는데 내가 지난번에 지니에이스 갖고 개피 봤잖아. 이건 제가 봤을 때 똥말인 것 같습니다. 똥말. 진짜 똥말인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마필이 못 질 수 있을까?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데뷔할 때부터 계속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니에스를 좀 잘못 본 것 같아서 좀 검증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권이라 하더라도 지니에스는 좀 지우고 싶고요. 자, 육경주입니다. 역동한 앞에서 추천했고요. 이건 포기. 이경주는 완전 포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발빠른 마필이 볼까요? 5번 피코타임, 6번 에팔레치아봄, 8번 대성말리, 9번 라운루이스. 이 네 마리의 마필이 대표적인 선행마들입니다. 물론 이제 선행을 가지 않았던 마필도 있지만,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 세 마리가 있습니다. 5번, 6번, 9번. 이 세 마리 마필이 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것도 선행을 편하게 받아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데 이경주가 게이트의 조건으로 5번 피코타임이 가장 유리하고 순발력도 밀리지 않아요. 하지만 6번은 라운루이스는 게이트 이탈이 좋죠. 갈아엎고 나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힘은 분명히 소진할 것이고 결국은 불필요한 힘을 소진하다가 어느 한 나필이 포기하면 또 우리나라 조선경마가 또 줄서기에 들어가겠죠. 이걸 예측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5번이 나갔어. 9번이 위에서 따라잡아 외곽에서. 세영이가 그걸 넘어가려고 해. 근데 정주가 그걸 안 넘겨줘. 5번, 9번 따라가는 거고 9번이 그걸 넘어섰어. 그러면 9번, 5번이 따라가는 거고. 그럼 두 마필 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데 거기서 밀려버리면 그거는 살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누가 당담하겠습니까? 그리고 6번만 애플리어치에 보면 어땠습니까? 두 번이나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선행만 나눠 준다면 근데 워낙에 발빠른 마필들이 만났죠. 이건 운이 없는 겁니다. 얘가. 워낙에 발빠른 마필이 만나다 보니까 선행 한번 제대로 못 나가봤고 버티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자, 기수가 최보영 기수 바뀌고 52kg의 중량이에요. 또 지난번에는 선행을 나오지 않고도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어요. 5번, 9번 더럽게 싸우고 8번 대성말리까지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거기다 똥물 제대로 튀겨주면 5번, 6번, 8번, 9번이 선두권에서 왕창 몰려갖고 가는 그림인데 나조차도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전개가 안 나오니까 이게. 전개가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좀 어려운 경우가 아닐까. 그 다음 뭐 라운루이스가 선입권도 가능하다? 천배타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충막감으로 팔리긴 하지만 저는 라운루이스라는 마필이요. 아주 좋은 마필이다라고 평가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선행을 가서도 끝걸음이 잡히는 마필이었었고 선입권에 가면은 막판에 한 발이 더 나오는 스타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선행을 가서 버티는 게 가장 좋은 경주의 작전이에요. 제가 봤을 때. 문세현 기술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은 솔직히 크게 매력적이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4번만 아침은 빛나라는 솔직히 지난번에 공백해가지고 나왔을 때 솔직히 기대를 했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발주 기립을 하면서 늑발을 했고 이번에는 페르비치 기술로 교체가 됐는데 기본 능력이 상당히 있는 마필이죠. 이렇게 선두권이 복잡하다면 페르비치의 부드러운 기승술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번 노려보고 싶다 그러면 3번 아침은 빛나라 이 마필을 좀 충막감으로까지 놓고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8번 대성말리는 데뷔전 때 굳이 선행을 나오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에도 선전을 했었고 역시나 무뎌졌어요 사실 데뷔전 때도 모습을 보면. 근데 지난번 경우 때는 입상을 하기 위해서 선행 강공이라는 변수를 들고 나와서 결국은 버텨냈죠. 선행이 좋겠죠 대성말리도. 하지만 선행을 나서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고 따라가서 좀 버텨내야 되는데 모래 안 맞고 좀 잘 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여러 마필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침을 빛나라를 녹화할까? 아니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해진 6번 에플라치아봄. 물론 선행마입니다. 최범원 기수로 바뀌었고 최범원 기수가 워낙에 말을 노래가 타니까 따라가도 만약 3km 하면 살릴 것 같고 8번 대성말리 녹화하느냐 이런 좀 딜레마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 장에서 정리를 한다면 인기권의 마필들 2-3마리는 정리해야 되겠죠. 선행 경험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경주가 여러 마리들이 많이 팔리고 있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저처럼 3번 뭐 아침은 빛나라라든가 아니면 6번 에플라치아봄 따라가서 가능한 마필들 3번 대성말리 이러한 마필들을 좀 포커스로 맞춰보신다면 나름 추리가 안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게이트 열리면서의 그 긴장감 누가 선행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자신의 판단 한번 믿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주 종목은 거의 비슷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4번, 6번, 8번 중에서 이번 6경주는 충막강을 선정을 한 다음에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7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뭐 이렇게 승부가 좀 느려, 씨. 뒤로 자빠져 있어. 12마리 앞에도 추천했어요. 대가리 있죠. 시마 꿈의 시련. 저 이거 놓고 하겠습니다. 시마 꿈의 시련을 놓고서 뭐 한 3-4마리 팔려요. 2번만 큐피드 파크, 5번만 보네블루, 6번만 라헨느, 7번만 림팡, 9번만 포에버퀸, 10번만 클리나 피스를, 10번만 대장금. 뭐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마필이 한 7-8마리 되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팔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1번 놓고 다 빵꾸 납니다. 빵빵빵빵빵 다 빨갱이죠. 이런 거면 상당히 좋아하죠 제가. 어느 정도 능력 파악만 되면은 그냥 한 방으로 제대로 한번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편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실물 꿈의 시련은 발주가 매끄러운 마필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가 특별경을 주최해서 낙마했던 마필인데 재수 못 붙은 거죠. 예. 이 마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신기하게 그때가 이제 특별경주가 제일 외곽 게이트였었고요. 그 전에 경주를 보면 외곽 게이트가 아니고 양쪽에 말이 있으면 양쪽에서 이 마필이 둘러싸고 있어 발주를 하면 이 마필을 바깥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 정확한 겁니다. 하지만 바깥쪽에 비어있는 마지막 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비어있는 마지막 게이트니까 발주하고 옆으로 기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현중에서 낭만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옆에 있어야지만 똑바로 가는 마필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 꿈의 시련, 경주의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죠. 물론 11번이라는 게 이렇게 썩 좋다라고까지 볼 수 없지만 15번 대장금이 있잖아요. 네, 막아줄 겁니다. 자, 이번 7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저는 11번만 꿈의 시련 놓고 제대로 한번 밀어붙이기 한방 맞건 준비해 놓겠습니다. 차림밥상입니다. 네, 밥숟가락만 집으시면 됩니다. 자, 7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건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8경주입니다. 제가 뭐 지금 직접 만나봤어에서 코너에서도 소개드렸던 이번 다이아삭스도 출전하는 마필이고요. 저도 다이아삭스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 충막감은 아닙니다. 자, 12번의 마필들이 출전하는 1600m. 제가 이 마필을 지난번에 99 막권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지없이 깨졌죠. 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 마필을 대가리 놓고 가겠습니다. 예. 이번 그때는 제가 충막감으로 놓기에는 좀 깝깝해서 이 마필을 가지고 인기권하고 엮었었죠. 자, 이번에는 아예 대가리 놓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제 음성 정보나 문자 시청해주셨던 분들은 어떠한 마필을 대충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마필이 맞습니다. 제가 승부를 했다 했던 마필. 그리고 이번에는 더더욱 배당이 나올 마필. 그 마필. 초특급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마필을 충마로 놓고 뭐 제가 사야 될 마필들 열심히 막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한대건이가 어떠한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할 것인가, 어떤 마필이 배당 마필인지 궁금하시다면 찾아주십시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 반드시 배당으로 적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운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 경마는 5대 온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하고 운이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 그 운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구경주예요. 10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 눈에 보이는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6번 울트라 로켓. 좋아요. 예. 이 마필은 뭐 재배할 당시부터 오전 동안에 4번의 입상, 1번의 우승과 3번의 주승인데 생각보다 많이 아쉽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승급전에서도 뭐 많이 못 뛰었다기보다는 뭐랄까 레이스의 판단을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경주만큼은 6번 울트라 로켓 놓고 가고 싶고요. 1번 프로포즈도 저희가 지난번에 23배의 배당 잡아내면서 맛있게 먹었던 마필인데 다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프로포즈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마필 아니고요. 그에 반해서 이번 마상규제는 무시해도 되죠.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이건 개무시하십시오. 승급전인데 지우시면 될 것 같고. 3번 포리스트리. 우리 규배형에서 우리 비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비치형 일본에 원정 가서 비태왕자 타고 12차 했다고 해요. 천왕배 참가해갖고. 어쨌든 간에 그런 피로의 여덕이 안 풀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말을 개징을 하네요. 3번 포리스트리 역시나 간직권이라고 보고요. 이 마필은 솔직히 지난번에 바닥이긴 했지만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마필은 아니죠. 거꾸로 믿는 마필이고요. 천혜강자는 제가 조금 우습게 보는 마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대충 눈치를 좀 까. 내가 뭐 일일이 다 얘기해야 돼. 7번 프라이드 골드. 공백기는 가지고 나왔지만 마방에서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 좀 사연이 있어서 저는 조금 찝찝해요. 예. 제가 방송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7번 프라이드 골드가 공백기는 있지만 마방에서 기대치도 상당히 높고 그런데 약간 찝찝해. 제가 알기로는. 예. 현장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살짝 안 들지. 8번 헬켓은 지난번에 혼합공경주 아쉬웠었고요. 10번 조교의 등불도 왜 이렇게 많을 타지? 이게 선임평의 말인데. 지난번에 인기 이름 하나 팔 때 저희는 제껴드렸어요. 저는 제껴드렸습니다. 왜 그전 경주에 너무 놀라운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팔렸던 거예요. 내용 모르면 못 제끼죠. 저는 제껴드렸는데 막건 사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번 구경주는요. 6번 울트라 로켓 놓고 하겠습니다. 놓고 하는데 일단은 뭐 1번, 8번, 7번, 10번 체크해 놓으세요. 6번 놓고 1번, 7번, 8번, 10번.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한 2방? 네. 한 방 때리고 한 방 방어? 아니면 한 방 때리고 2방 방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마필을 버리고 어떤 마필을 가져갈지. 3번 포리스트 리도 현장에서 기가 막히면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약간 혼전 가능성은 있죠. 왜? 인기권의 마필들이 늦추임이다 보니까 혼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미스터 마운틴 안 되겠지 했는데 계속 들어와.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이 결정력 구강이 되면서 지난번 최근 2번의 경주가 다 혼합군 경주였어요. 이게 혼합군 경주에서 이만큼 뛰었으면 또 1900, 1800 아니겠습니까? 어느 인정해야죠. 3번 미스터 마운틴은 강축이고.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공략하고 싶은 마필은 엄마 대박이다예요. 뭐 대박이다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출발 심사를 봤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인기 1위만으로 팔리고 발주는 여전히 빠르지 않았었죠. 이제 발주하고 나서 이제 골드오라라는 마필이 바깥으로 기대면서 대박이다를 심하게 밀어냈죠. 그러니까 경주 전개를 쉽게 풀어가지 못하고 남들 100m 뛸 거 200m, 300m 뛰면서 뛰었기 때문에 그 걸음은 뭐 가히 폭발적이죠. 추임력 하나만큼은 내놓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강다팀에서 선정된 마필이고 경력도 있고 늦추입이 아쉽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능력이 되는 마필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3번, 5번 막권이 우선 막권이고요. 다른 막권들은 좀 찢어야 돼. 뭐 제이시랑 안 될 거고. 이번 번개 비오는 가능성이 있고. 6번 메카엔젤도 이거 가지고 욕심을 내는 것 같은데. 김혜성 기수가 되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렇고. 8번 포머 미션. 뭐 교두보는 승급했으니까는 선두권에 가담한다 하더라도 감량 많아서 5kg예요. 약간 무섭긴 하지만은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바람의 분들도 맨날 그따위로 타고 있고. 12번만 달려라 그래도 또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니까 방어하는 막고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뭐 2번, 6번, 7번, 11번, 12번 굉장히 많죠. 이런 나편들 중에서 방어를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다 가지고는 못 갈 것 같고 일단은 이번 10경주 3번을 놓고 5번 막권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3번 놓고 5번, 3번 놓고 5번 단통 막권으로 일단은 한번 들이대놓고 나머지 마필들 현장에서 컨디션 좋은 놈으로 골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경주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11경주예요. 이것도 상당히 어렵죠. 선행 마필들이 잔뜩 몰려있는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12번. 몇 마리 말씀드렸습니까? 8마리인가요? 7마리인가요? 다 선행형입니다. 태풍들파도 마바가 이적하기 전에는 진짜 1000m, 1600m의 강자였습니다, 사실. 발군의 순발력이 있죠. 게이트 이탈도 빠르고, 치고 나간 바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발주가 안 빨라졌어, 이적을 하던. 허재영 중에서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하지만 1번 게이트에서 죽자 살자가 덤비면, 얘가 선행으로 못 나갈 수도 없고요. 홈런 메이커도 지난번에 선 나갈 때 보면 스피드 상당히 빠르죠? 3번 동해창가도 빠르고. 뭐 동해창가 좀 밀리면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발주는 안 느려요. 뭐 노돈 호재도 지난번에 고배작을 탔던 주역이었지만 선행을 나가면 이상하게 뛸만한 피고요. 라스트 코디는 안 걸었습니까? 1400m에서 1600m로 줄었는데 선행 나가면 곧잘 뛰어요. KT 스타도 기본 가락고는 선행형이죠.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데 굳이 단순히 선행형이니까는 뛸 수 있는 마필들보다는 선행도 가고 선입도 되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에 좀 포커스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행형은 뭐냐면 1번 태풍 돌파, 3번 동해천가, 5번 노동호재, 6번 라스코드입니다. 이 네 마리 마필이 극단적인 선행형이고요. 그냥 뭐 따라가는 전기가 되는 마필은 2번만 홈런 메이커, 뭐 7번만 KT 스타, 12번만 주얼리 파크 이 세 마리 마필이 따라가는 전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2번만 홈런 메이커가 약간의 악벽은 있지만 선두권에서 치고받고 하다 보면 페르비치는 잘 잡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2번을 놓고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2번만 주얼리 파크, 7번만 KT 스타 이 두 마리 마필은 일단 관심 갖겠습니다. 2번을 놓고 7번, 12번 전기가 좋으니까. 다른 선행권의 마필들 중에서 한두 마리 다시 한번 엮어본다면 적중에 대한 자신도는 좀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결승 전방에 소리 한번 지르면서 경주를 관전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2번 놓고 7번, 12번 이 두 마리 마필이 한대간의 포커스 마필입니다. 자, 마지막 12경주예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한달의 승부처죠. 마지막 승부처. 경주거리 1000m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2번 플라잉 스톰. 처음 먼저 4경주입니다. 출마 트리플 챔프. 능력도 앞서 있고 편성도 잘 만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출마감이 많습니다. 설마 소아라 천왕에 조금은 나아지긴 했는데 결정력이 좀 아쉬운 마필이고요. 7번 놓고 8번, 12번. 7번, 8번, 2번. 경주거리 1000m 서울 제4경주입니다. 6번 천영. 4경주입니다. 10번만 에마비타. 도주형의 악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마감이라고 봅니다. 7번 동해비카는 상대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될 마필이고요. 10번 놓고 11번. 여기 5번 모닝 만보까지 10번, 11번, 5번. 7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빨랐습니다. 7경주입니다. 1번만 나이도피. 한번보다는 다른 모습 보이기 때문에 한번 놓고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용두사는 지난번에 개편성에서 올라온 거리인데 나는 나쁘진 않습니다. 1번을 놓고 6번, 7번. 6번, 1번, 7번, 6번. 좋아진 마필이 많아요. 내용도 상당히 좋고, 막 이거, 빨리 가서 맞고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2등급이라는 것이 이제 레이팅 제도가 바뀌면서 외산마들과 국산마들이 이제 같이 어울리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전력상을 밀렸다라고 보였던 마필들도 자꾸 타이밍을 잡아서 상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있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12경주가 그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마필이 한대원의 눈에 딱 띄었습니다. 내용까지 확인했으니까 뭐 크게 문제 없이 한대원을 기쁘게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12경주가 의외로 난타전 양상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들이댈 수 있는 경주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대원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원 들이댈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원의 마지막 승부처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19일 토요일 경마 모두 마무리 쳤는데 너무 오래 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너 하나 늘어나니까 방송 시간이 늘어나네요. 사실 좀 더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좋아하잖아. 드냐 안 되냐 그런 방송을 만들어 나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도 입도 아프고 너무 설명을 길게 하면 굳이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는데 나 혼자 떠들고 자빠졌으니까 내가 뭐 그렇게 피곤할 필요 있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입니다. 같이 만들어 나갈 때 그 가치가 더 커지니까 새로운 코너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컴퓨터나 코리아레이스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승부처 마지막 공지하겠습니다. 3경고, 7경고, 8경고, 12경고 4개의 승부처고요. 제종마 4경고와 7경고 승부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토요일 경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요일 경마 역시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살아있네. 예, 직접 만나보는 코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